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척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왔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좀 쉬운 이야기들도 자주 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3D 프린터를 제가 중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가르치는데,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 느꼈던 소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형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중학생들에게 3D 프린터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가르칠 때 있어서 어렵게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제가 많이 가르친 대상이 중학교 3학년이 아니라 1학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3학년들은 많이 안 가르치냐면은 3학년들은 벌써 이제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꿈과 희망이 그나마 더 많이 있는, 더 많이 있는 1학년 애들을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 그 중학교 1학년들을 가르칠 때 제가 세 가지를 기준으로 3D 프린터를 가르치게 돼요. 첫 번째, 3D 설계, 그러니까 모델링이죠. 두 번째는 3D 프린터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거죠. 장비를 이제 돌리는 거, 운용을 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가 3D 프린터 관련된 이론,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선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모델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중학생 정도 됐다, 무조건 퓨전 360을 추천을 드리지만 라이센스 문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스케치업 웹이라고 스케치업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모델링을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싱커캐드를 가르치면 더 좋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싱커캐드를 하는 거고, 나이가 많은 친구들은 퓨전 360을 하게 되는 건데, 중학교 1학년 정도면, 그 정도 됐으면 그냥 싱커캐드를 할 바에는 퓨전 360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배울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싱커캐드는 가르치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 리틀척을 들고 가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이 친구가 3D 프린터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엔더 3 프로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 엔더 3를 가지고 이제 장비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장비 운영을 하는 방법이 그냥 말 그대로 전자레인지 버튼 띡 누르는 것처럼 가르치진 않고, 슬라이싱 과정이라고 하죠. 컴퓨터를 통해서 3D 프린팅, 출력을 할 물건을 디코딩해서 넘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네, 마지막 이론 교육, 진로 교육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이제 제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얼마를 벌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의 시장, 3D 프린터가 얼마큼 발전할지. 제가 이런 식으로 이론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깊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중학생인데. 그렇진 않아요. 전 제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애들이 그 당시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듣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나 아니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도 그게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이과, 문과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최대한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해줘야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선택지 안에 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학생들에게 3D 프린터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냐. 제가 어렵진 않은데 아이들이 어려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성인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중학생들이 더 쉽습니다. 왜냐면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3D 이미지에 되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봤었던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 이런 건데, 아이들 빼꼬, 뽀로로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훨씬 더 3D 애니메이션, 3D 모델링 이런 거에 익숙한 거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3D 설계, 모델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르치기가 더 쉬워요. 근데 이제 부분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떤 친구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게임을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솔직히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더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왜? 컴퓨터를 자주 쓰니까. 게임을 안 좋아하더라도 컴퓨터를 자주 쓰는 친구들은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더라고요. 컴퓨터를 잘하면 대부분 게임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 여성 이런 친구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분명히 그 기호가 달라요. 모델링을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기, 칼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물건들을 만들게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또 어쨌든 생활 소품을 다 만들자고 하면 다들 즐겁게 따라오는 편이니까, 오히려 좀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야외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같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눈에 보여요. 컴퓨터를 하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거를 고통스럽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내가 많이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배우는 친구들 중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떠한 친구들이 3D 프린터를 배워야 하는가요? 그러니까 무언가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무조건 배우는 게 좋다. 그리고 물론 이제 중학생들 친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면 알잖아요. 뭐 수학을 좋아한다거나 과학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배우는 것이 더 좋죠. 근데 이제 인문계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2016년도부터 청소년, 중학생들 가르쳐온 경험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제 문과 계열 같은 경우도 3D 프린팅이나 모델링을 배우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기획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공 계열 쪽에 애들이 좀 있으면 그런 친구들은 기술 중심의 교육을 많이 가르치게 돼요. 근데 이제 문과 계열의 아이들의 느낌이 좀 강하면은 3D 모델링의 수준은 굉장히 좀 낮춰놓고 대신에 기획적인 아이디어 스케치라든지 아이디어 쪽에 회의 쪽에 몰빵을 치는 아이디어 회의 쪽에 이제 좀 더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나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싶어, 어떤 아이들은 나는 아이디어 내는 건 좀 너무 어렵고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뭔가 시도해보고 싶어, 이런 두 아이들을 매칭을 잘 시켜서 작품 활동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 누구나 배우는 게 좋다. 자, 이 네 번째, 3D 프린터를 배워야 할 때 이제 마음가짐. 중학생 친구들이 3D 프린터를 배울 때 있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마음가짐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냐면은 잘 만들려고 해요. 그냥 멋있어야 되고, 이 친구가 만든 것보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고, 이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제 중학생들에서 워낙 뛰어난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특허 상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봤을 때 좀 깜짝깜짝 놀랄 만한 물건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남을 위해서 사회적인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 사회에 필요한 물건들의 프로토타입 또는 생각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을게 뽐내기 위해서 3D 프린팅을 배우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우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일단 되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파워포인트 이런 기술, 이런 게 또 중학생 때 배우기가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 이상을 하는 뭐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까지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D 프린터도 파워포인트만큼 자주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문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 한 줄을 넣으면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걸 할 거면 다른 걸 하는 게 낫다고 봐요. 3D 프린터를 배운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사회인이나 대학생들처럼 시간이 별로 없는 친구들보다는 방학 시간대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 작품 또는 자기의 상품, 아이디어, 이걸 구체화시킨다, 이런 부분들을 남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력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력서에 쓰는 한 줄 외에도 자기 개발, 자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하게 늘어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진로나 직업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3D 프린터를 배우려고 하는 중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래서 저희 유튜브 메이커척을 잘 보시고 개별적으로 뭐 댓글이 됐든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할 것 같아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영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은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이제 막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나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생각입니다.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고 싶고, 내가 스스로 좀 쉽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 무조건 연락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안 받을 것 같죠? 굉장히 잘 받아요.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고 항상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